오늘은 세 번째 단은 농민봉기의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농민봉기가 확산이 되는데요. 이 무렵에 사회적인 배경이 어땠을까요? 세도 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과 탐관놀이 수탈로 농민 생활이 아주 지나치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자연재해와 전염병도 발생을 하고요. 그렇죠. 많은 농민들이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예 도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이 19세기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농민들의 사회의식도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많이 하죠. 그죠? 팔자였다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농촌 사회가 피폐해지자 사회 문제를 깨닫고 지배층에 맞서서 저항하는 그런 농민들의 의식이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들은 관리에 부정을 퍼뜨리거나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투서라든가 벽서, 이건 괴서라고 했는데 이런 형태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바로 농민들의 적극적인 저항, 그러니까 좀 전에 뭐 괴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점차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조선압벌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관할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 농민들은 지방 관청과 탐악한 관리들의 집을 약탈하기도 하는 그런 바로 저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저항이 나타나는 가운데 바로 대규모 봉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농민의 저항이 점차 대규모로 농민 봉기를 하는 게 발전해가지고 거기다 몰락 양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향반들, 이 서월들, 이 사람들까지도 농민들하고 연대해가지고 농민 봉기를 지도하거나 이들이 직접 농민 봉기에 참여하면서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그 세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홍경래난입니다. 홍경래난은 평안도에 대한 지역 차별, 이 무렵에는 평안도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 교과서 나왔었죠. 심지어 욕 중에 하나가 평안도 사람 같은 놈 이렇게 하면은 아주 심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차별을 많이 하게 되고 세도 정치에 이런 저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무렵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대규모 농민 봉기의 시작, 바로 1811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당시 농민들의 봉기가 점차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경래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요, 평안도 지역이란 이 지역에서 상공업에 발달해가지고 신흥 상공업자들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이 길은 바로 청나라로 가는 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공업을 종사를 하면서 아주 부자 상인들이 점점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광산이 좀 발달하게 됩니다. 토지를 잃고 농촌을 떠난 농민들이 제일 돈 벌기 쉬운 데가 바로 광산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기술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산에서 그냥 일하는 거니까 여기 그래서 광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바로 정부가 평안도민을 차별하고 그러자 점차 불만이 고조돼가지고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 그 다음에 서울 출신이었던 우건식, 이 사람들이 바로 차별을 받던 평안도 사람들. 그 다음에 농촌을 떠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광산에 모여 사는, 어렵게 모여 사는 그런 이런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교합해가지고 이번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봉기는요, 농민과 광산 노동자, 품팔이꾼, 노비 등이 열심히 평안도 가산에서 봉기를 시작합니다. 1811년이 되는데요. 탐과 놀이 수탈과 평안도에 대한 차별 반대를 주장하게 되고 나중에 세력이 커서 청천강 이북의 대부분 지역을 이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정주라고 하는 큰 성이었는데 거기에서 장을 하다가 결국은 5개월 만에 이 난이 진압이 됩니다. 근데 이 난은요 이렇게 진압되긴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최초의 난이었었죠, 그죠? 대규모 봉기, 물론 뭐 소규모 봉기는 뭐 자주 있었지만, 그죠? 세도 정권과 지방 수령들의 경각심을 아주 일깨워줬던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고요. 이후에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주어서 그 뒤에 농민들의 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난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한계는 농민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한계가 있었죠. 이 당시 사회가 이랬으면은 이런 사회를 가자라고 개혁안을 좀 제시하는 그런 좀 경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봉기만 했었지 이런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한계는 좀 있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또 하나 발생하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임술농민봉기가 됩니다. 이거는 1862년에 바로 진주에서 일어나게 되는 진주농민봉기가 원인이 됩니다. 진주에서 몰락 양반했던 유계출이라는 사람이요, 경상 우병사였던 백낙신의 부정부패에 항거해가지고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병사라는 얘기는 그때에 병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좌영, 우영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병영이라는 말이죠. 경상도. 이 서울에서 봤을 때를 말합니다. 이게 진주가 되고 좌는 주로 부산 쪽에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있었던 우병사였던 백낙신이 요즘 말하면은 경상도 뭐랍니까? 도지사는 아니고요. 그런 급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부정부패를 엄청 심하게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군정의 문란 이런 것도 다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자 몰락 양반했던 유계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주에서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주밀란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해서 드렸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진주밀란이 일어나게 되자 여기에 농민들이 이제 관할을 습격하고 진주를 점령하는 큰 세력이 크게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삼남,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말하는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중에 함흥에서부터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난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 오래전에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그냥 진주밀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함흥에서부터 제주까지 함남에서 하면 70여 곳, 전국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이것은 바로 임술년, 1862년이 임술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술농민봉기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이렇게 되자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 암행어사를 파견합니다. 잘 알죠, 그죠? 암행어사를 파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안핵사를 파견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어느 시대는 그랬었는데, 지방에서 봉기가 일어나면 왜 일어났을까? 원인을 조사하고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안핵사라고 하는 것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거는 삼정의 문란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는 모든 문제가 삼정의 문란 여기만 있다고, 여기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것만 파악을 하고 이것만 고치려고 했었죠. 농민들이 지금 밀란이 나게 된 근본적인 해결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삼정의 문란이다 여기만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것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봉기가 막 그냥 이 무렵에 62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크게 막 62년, 3년 이렇게 됩니다. 아주 많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어나게 되는데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데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무렵에 여러 가지 많은 봉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민 봉기의 아주 중요한 농민 봉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대표적인 의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